공론과 대안은 광주를 사랑합니다. 광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광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의견들이 많아서 그 다음 토론을 이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두 번째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그번 발제를 하셨던 김용태 교장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셨던 이두희 교수님, 그리고 이 공론과 대안을 만들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님 해서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는 하셔야죠. 예, 뵈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 방식은 그 발제가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교장 선생님께서 지난번 그 유튜브 방송을 보셨는데 보시고 또 본인께서 하신 그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뭐 이런 것 좀 더 얘기하고 싶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에 저는 이제 실력 강조 논란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제 이런 보수대 진보의 권력 싸움의 프레임으로 작동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력 하락의 징후나 혹은 실력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인 그러한 자료가 있느냐. 어쨌든 교육적으로는 그 자료가 있어야 교육의 성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 성적에 대한 부분이 공개됐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법적인 문제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그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일제고사라고 하는 전국 연합학력고사가 작년에 10월달에 치러졌던 게 해킹이 전부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뭐 가공하거나 이걸 유포하는 행위 또한 경기도교육청이나 또 저희 광주교육청에서도 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엄히 지금 이제 경고해 놓은 사안이라서 뭐 이렇게 어떻게 말해보기는 힘듭니다만 그 자료의 신빙성 2차 가공된 자료일 수도 있었어요. 신빙성 여부는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광주 실력이 최상위급이에요. 그러니까 시상급이라고 하시면 1, 2, 3위 안에 든다는 거죠. 17개 시도에서. 17개 시도에서요. 예, 말씀하시죠. 근데 그 자료는 너무 무섭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까지 다 나와 있고 개인정보가 다 담겨 있고 학교별 전국적인 서열화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지역적 서열화, 학교 서열화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파장을 몰고 올 거고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실력이 이렇게 밝혀지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온다. 그래서 벌써 또 일제고사 폐지론자들은 보아라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자료 하나만이 또 전체적인 것을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실력 논란을 각 시도별로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에 의미 있는 피드백으로 작동된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서열화라는 전제에 등장하게 된다면 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자료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성적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 또 혹은 학교별 서열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뭐 다 봤습니다만 공개가 다 돼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커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다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실력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열화 속에서 실력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쳐 보면 기초학력 부분이 많이 미달돼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진단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좀 진단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은 지난번 토론회가 꼭 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일단 담아두고 이두희 교수님께서 그날 토론을 하시면서 진보교육의 정체성 문제,
교육의 민주화, 그리고 세 번째로 입시 교육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시면서 나름대로 지적을 하셨고 교장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더 첨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부족하나 첨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하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 진보교육의 성과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나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을 만들어갔는데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보면 교육민주화라고 불려요. 80년대부터 쭉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그 이전 교육이 적합한 교육이었냐? 사실 아니거든요. 군국주의적 형태의 교육이었고 사실은 획일화된 교육이었는데 이걸 바꾸는데 진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진보교육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요새 문화적으로나 또 다양한 IT 분야에서나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보교육이 톡 집어서 만들어낸 성과는 아니지만 진보교육의 교육을 보는 관점의 변화, 이 국민들로 하여금 또는 국가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방향전을 하게 만들었던 성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제 교육민주화라는 게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이런 교육을 사실은 다양화시키고 또 그 변화되는 사회에 딱 맞는 교육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진보교육은 학교 현장을 민주화시키고 그동안 아이들의 자주성, 특성, 요구 이런 것들 중시하는 교육을 끌어온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 결국 기존의 교육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기존의 교육이 문제였는데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은 뭐였는가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진보교육은 여기까지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고 획일화된 이런 교육이 문제라는 걸 짚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이 굉장히 사실은 기여를 많이 했다. 근데 그 다음 그러면 민주화된 교육민주화라는 맥락에서 보면 거기서 이루어질 교육은 무엇일까에 대한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느냐. 예를 그런 면에서 저는 성적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학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사실은 비인간화된 교육, 획일적 아이들 경쟁에 몰아넣는 교육이었는데 이런 교육이 나쁘다고만 했다면 사실은 이제 그럼 안 나쁜 교육은 뭘까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민을 덜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 우리 이런 결국 진보주의 교육민주화를 만들어냈고 교육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이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보면 결국 학습자 학부모한테 있다면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는 수용해내려는 그것을 진보교육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했었지 않느냐. 어느 누가 사실 교육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중등교육의 목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결국 고등교육기관을 진학하거나 취업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존의 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내세우고 끌고 가면 마치 진보교육이 뭔가 이전 교육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김영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포인트가 약간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동안에 이 공론과 대화를 이끌어 오시면서 묵묵히 지켜만 보셨는데 오늘 지병문 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도 저는 실은 상당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셔야 할 분이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교수님이나 김영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번 토론 때도 지켜보셨는데 일단 두 분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진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교조의 그 출범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 노동조합보다는 출발은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불법 인정 안 되고 탄압받고 하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두유 교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그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의 획일화된 그 교육보다는 다양한 그 노력들을 했다. 문제는 지금 되돌아보면 진보 교육이 그런 시대 상황과 관련돼서 등장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나는 접근에 있어서 좀 잘못이 있다. 이 초등학생은 중학교, 중학생은 고등학교, 고등학생은 그 다음에 대학, 대학생은 사회 진출이라.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학 입시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대학 입시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의 진보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근본 틀을 바꾸지 않고는 학생들이 원하는 이 학교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하고 싶은 학교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보교육 12년 동안에 이 13개 지난 그 텀만 보더라도 13개 시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었는데, 그러면 소위 수시다, 지역 균형 선발이다, 농어촌 그 선발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이 제도들이 정착되려면 대학이 그 다양한 방법을 수용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소위 수시라고 하는 이 입시제도가 등장을 한 것은 정말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도 하고 다양한 그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했는데, 수시가 지금 축소되고 정시가 늘어나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수시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게 된 거죠. 스펙을 결국은 학교 밖에서 쌓게 되고 그것이 당당하게 결정하고, 그래 결국은 국민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시험본 점수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 불행한 결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반성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12년 동안 이 진보교육,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죠.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시도가 다 진보교육감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지난 12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제도를 놔두고 교육부가 정하는 대로, 대학이 하는 대로 놔두고 우리는 거기는 손 안 대고 우리가 시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 지금 수시를 하는데 무슨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 생활 기록을 하고 또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그 전부가 무슨 이 거짓말이 많고 이 스펙을 돈 주고 학원서 만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학교가 어떻게 하면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어떻게 하면은 이 수시를 정착시킬 수 있겠느냐, 또 다양한 이 방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대학하고 연계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하고 연결시키지 않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결국은 지금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진보 교육이 잘못됐다, 진보 교육감이 되면은 뭐 학생들을 바보 만든다, 이런 이 잘못된 접근과는 달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다. 김용태 교장 선생님께서 광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지난번 토론 때 발제를 하시다 보니까 진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방어적인 입장이 지금 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류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오늘 총장님께서도 그동안 갖고 계셨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오늘 김용태 교장 선생님이 좀 불리한 입장에 서 계십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쭉 되돌아서 보면은 사회자인 저도 조금 얼른 공감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지역에서 전남대나 조선대를 나와서 이 지역의 인재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S대를 가고 스카이를 가서 무슨 에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무슨 지역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댓글이 달리고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주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트롯 열풍이 워낙 부니까 송가인 씨가 중앙무대 가서 활동하니까 송가인 씨 고향인 진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관광객이 오고 뜨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지역 인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어차피 이제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그날 화두를 그렇게 여신 있기 때문에 진보 교육의 성과 실력 강조 문제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인재론에 대한 좀 과도한 예의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공부만 잘해서 인재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밑에 깔렸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이야기 나왔던 것 같고요. 방금 총장님 말씀은 저희에게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 제가 정교조 출신이어서 정교조에 대한 방어적 입장이 좀 쓰는 것은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건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말씀대로 대학 교육 혹은 입시 제도라고 하는 이걸 딱 막아놓고 그 안에서 뭘 해보라고 하니까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점이 많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제 대학교 정원이 많이 부족해져가는 상황인데 공부를 초중고에서 시킬 게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지금 그걸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들어가는 것은 쉽대 나오는 것은 어려운 과거 졸업정은 이제 지금 강남 일대에서 벌어지는 열풍 초등학생 의대 준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교육, 선행학습, 초등학생이 미적분학책을 들고 다니는 이런 이것을 과연 교육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것은 강남 일부의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월성 교육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러한 행태와 그러한 교육적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들은 전국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이 종합대학에서 이건 대학 내 대학이지 서울대 공대생들이 의치대를 위해서 재수를 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올해는 그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특히 공대생들이 그런 걸 보면 학문 연구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 바람직한 사회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인재 양성이 대학을 통해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마 대학 교육을 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교육부 차원 또는 정권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뚫어야 된다. 어쨌든 제도적 변화라든가 그에 따라서 학교의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면서 진보 교육의 성과, 특히 과의 부분들도 좀 논의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교육 문제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보수적인 입장이나 진보적인 입장이나 이것은 우리 앞으로 국가 발전의 대계이기 때문에 크게 이 입장이 대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보 교육의 성과라기보다는 지난 우리 시기의 교육의 전반적인 특히 대학 입시 제도를 통한 서열화 체제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지나치게 이제 이 양극화되고 소득 불균형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는 이런 문제를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대학 교육 정책 내지는 입시 정책 이런 것들 국가적으로 크게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 또 하나 이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육 자치를 통해서는 아무리 좁은 땅이지만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다룰 수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 국가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공부해라라고 하는 이런 국가 중심의 교육 체계보다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지역에 있는 교육감들이 자기 지방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여서 교육 자체의 폭을 훨씬 넓혀줬으면 우리가 뭐 국가적인 것을 손대지 않았더라도 강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우리 이제 민주 정권에서도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보면 교육 분야에 과연 정교조에도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 정권을 이끌었던 그 세력들도 과연 교육 분야에 있어서 실력이 있었던가?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은 그 문제점을 또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방송사에 근무할 때 경험으로 되돌아가 보면 전교조가 탄생하기 전에 참교육 교육민주화 깃발을 들고 선생님들이 나섰을 때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그때 수폐화 여고를 취재를 갔었는데 수폐화 여고 여고생들이 못 들어오는 선생님을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항을 하셨고 그래서 전교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보 교육에 깃발을 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진보 교육에 앞장섰던 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전에 전교조를 만들 때 그 투쟁하던 모습으로 그 또한 이걸 격파하기 위해서 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네. 사회자가 이제 너무 이제 떠드는 것 같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갖고 계셨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는 사람들 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 지옥 획일적인 교육 이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아니면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까지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왜 공동체 전체적인 그 변화에 활용하지 않느냐. 결국은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 가능성을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실력이나 학력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 능력이란 말이에요. 수학 능력만 길러서 적정한 수준이 되면 대학 가서 열심히 시키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뭐냐.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힘들게 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그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소위 말해서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이 그런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다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고 의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고 의학전문대학원이 지금 다 없어지고 다 의과대학으로 다 변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의과대학으로 할 때는 전부 성적으로 해가지고 점수 높은 학생들을 다 뽑았는데 의학전문대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순서대로 다 이거 데려가는 거죠. 소위 말해 대한민국이 불행한 것은
자연계열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서울대학부터 의과대학에서 다 끌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과대학 가고 저 기초 학문을 인문사역에서는 저 법학 계열 쪽으로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찾아간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것은 뭐냐 지금 AI가 나오고 이 지금 이 요즘 나오는 챗 GPT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대부분 얘기 뭐라고 그러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냐 뭐 지금 요새 얘기하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없어질 거다 이제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 의사도 없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도 대한민국은 의과대학과 법과대학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이 미래를 보는 어떤 그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도 대학이 학생 선발하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 노력을 결국은 이 교육부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 교육에 그 책임 있는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냐 겨우 조금 자리 잡던 수시 지역 균형 이 전형 또는 농어촌 전형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다시 정시 확대 때문에 또 이건 옛날 학생들 이 점수로 줄 세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건국은 이로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의 대학 입시를 바꿨지만 제도를 바꿨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공을 못했느냐? 방정식만 바뀌었지 전부 결국은 점수로 뽑는 거예요. 방정식만 바뀌었지 세 과목을 반영할 거냐 네 과목을 반영할 거냐 방정식만 바뀌었지 결국은 전부 점수로 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대학들이 대한민국의 서울대학, 뭐 고려대학, 연세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 내노라는 유수한 대학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진보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고등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책임지는 선생님들, 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들이 이 개혁을 요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교장 선생님 얘기 중에 지금 그 광주가 실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일제고사 본 바로는 상위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광주 그러면 그 상위급이라고 합시다. 내부로 들어가 보자.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우리가 모두 반성하고 개혁을 하고 해야 된다.